그러니까 뭐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뭐 코인이든 지금 막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홀드하고 아니면 일부 매도할 수 있으면 약간 매도를 하고 현금을 좀 확보해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저께 좀 큰 일이 있었죠. 네, 좀 큰 사건이 있었는데 시진핑 뭐 비구이 위안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좀 이름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좀 뭐랄까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이렇게 헝다도 아시죠, 헝다. 네, 헝다가 한 2년 전부터 되게 힘들었었잖아요. 헝다가 힘들다 힘들다 하다가 네, 결국에 오늘 새벽에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힘들다 힘들다 하는 기업 중에 비구이 위안이 있죠. 네, 비구이 위안, 헝다 이게 부동산에서 거의 뭐 원투펀치 수준으로 중국에서 되게 큰 부동산 기업이거든요. 얘네들이 다 망해가지고 중국발 악재가 되게 좀 심화되고 있거든요. 저도 좀 걱정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좀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요. 중국하고 한국은 좀 이렇게 같이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물론 중국이 안 되면 한국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중국이 잘 되는 게 여러모로 우리나라 경제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나라 경제에도 한동안은 좀 악재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 뭐 시진핑이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는데 시진핑 정권도 좀 위태롭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시진핑이 지금 정치적으로 되게 위기를 겪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그동안 경제가 되게 급성장했잖아요. 최근 중국 경제 성장에 부동산으로 인한 경기 부양이 되게 컸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 건설업체들이 부동산을 많이 짓게 되잖아요. 그쵸? 우리나라의 아파트 같은 뭐 그런 건물들을 많이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로 부양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듣기로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제가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긴 한데 빈집이 1억 채라고 합니다. 1억 채. 이 뭐 상상이 안 돼갖고 1억 채? 빈집이 우리 미분양 만 건만 나도 한 10만 건 난다. 그러면 이거 경제 위기 수준의 부동산 최악의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한 2012년에서 한 2014년 이때 최악의 그 부동산 난을 겪었잖아요. 그쵸? 이때 미분양이 10만 건이 약간 넘었어요. 대략 한 11, 2만? 뭐 요 정도 됐었거든요. 물론 이게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한 20배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이게 뭐 100만 채만 돼도 어마어마한데 들리는 말로는 막 1억 채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뭐 1억 채가 아니더라도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100만 채만 돼도 이게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아파트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다. 안에가 내부 인테리어가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언제든지 들어가 살면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내부가 우리 공사장 가면 그냥 아파트만 지어놓은 겉에 껍데기만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에 인테리어를 또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공실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자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중국에 공산당이 돈이 많잖아요. 이 공산당 사람들이 부자인데 이들이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집이 많은데 지금 다 공실로 비어있으니까 이자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되게 화가 나겠죠. 공산당 당원들이 지금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시진핑을 원망하겠죠. 그럼 시진핑은 어떻게든 이거를 좀 타개할 방법을 찾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이대로 두면은 얘네들이 등 돌리고 자기 정권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돼요. 그럼 시진핑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부양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쟁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만과 전쟁. 이거 대만과 전쟁은 진짜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거든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서 그 장벽이 더 낮아졌어요. 그 전쟁에 대한 장벽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근데 경기 부양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아요.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자를 낮추고 뭐 돈을 막 풀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미국에서는 금리를 더 올리겠다 이런 말이 많거든요. 인플레가 안 잡힌다고 금리를 더 올린다. 그래서 지금 미 국채 금리가 4%가 넘어갔습니다. 한 4.5% 되는 것 같아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미국에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데 중국은 더 낮춘다.
그러면 돈이 다 미국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국이 경제적인 위기를 겪을 수 있어요. 외환위기 같은 게 올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좀 하기가 어려워요.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좋긴 한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좀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대만하고 전쟁을 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전쟁을 너무 싫어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뻑하면 현금 모아라. 지금 뭐 이게 비싼 가격에 아파트 살 때가 아니다. 그냥 현금을 모으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그때 투자를 하자. 계속 이렇게 막 말씀드리는 게 이런 맥락이거든요, 사실. 미국도 경기가 되게 안 좋아요. 미국 보면은 뭐 S&P나 나스닥 같은 거, 특히 나스닥이 뭐 정고점을 넘네 못 넘네 막 이딴 소리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아요, 사실. 실적이 뭐 물론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애플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실적이 그다지 좋진 않거든요. 실적이 못 올라가는데 주가는 엄청 올라갔다. 이게 최고의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성장성을 두고 봤을 때 나스닥은 성장성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장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만 막 높아지고 있는 게 이게 분명히 언젠가 좀 도화선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위태위태해요. 그러다 오르면 어떡하냐? 아니 그래도 뭐 이렇게 오른다고 우리가 크게 손해볼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거는 좀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뭐 코인이든 지금 막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홀드하고 아니면 일부 매도할 수 있으면 약간 매도를 하고 현금을 좀 확보해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중국에서는 계속 괜찮다, 나쁘지 않다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중국의 시진핑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뭐 IMF가 올 때도 정부에서는 괜찮다, 우리나라 문제 없다 이런 얘기 하다가 뒤로는 IMF 불러가지고 이렇게 돈 빌렸거든요. 그래갖고 뭐 규제 엄청 받았잖아요. 물론 나중에 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리먼 사태라고 하죠. 리먼 사태 나기 전에도 미국에서 뭐 괜찮다 했어요. 뭐 주택 가격 계속 부실이 터지려고 하는데 그냥 계속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다 결국 터진 거거든요. 중국이 괜찮다고 하는데 솔직히 많이 안 괜찮거든요. 중국은 지금 되게 심각한 상태거든요. 우리나라가 중국의 영향을 워낙 크게 받는 나라니까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충격이 대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섣불리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물론 제 말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합리적인 추정을 하고 있을 뿐이고 지금 뭐 근데 미친듯이 상승이 일어나기는 좀 쉽지 않은 시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위험해 보입니다. 리스크 관리할 때이지 않나.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금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뭐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시기에 만약에 현금으로 투자 자산을 다 샀다, 상품을 다 샀다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국발로 만약에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뭐 이거는 뭐 가설이에요. 전쟁이 나면은 모든 지표가 다 꼬꾸라질 거잖아요. 내가 지금 현금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다 꼬꾸라지는 거를 그냥 직격탄으로 몸으로 맞습니다. 물론 꼬꾸라져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지만 기왕이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냥 굳이 뭐 이럴 때 삽니까? 그냥 꼬꾸라졌을 때 지켜보다가 샀다가 이렇게 이익을 보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지금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지금 당장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지켜보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리스크 관리하시고 기회를 잡으려면 철저히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준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걸 시사하는 것 같아요. 헝다그룹은 어저께 새벽에 여기 뭐 8시에 뒤늦게 뉴스가 나왔는데 새벽에 헝다그룹 파산 신청한 게 뉴스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주식이랑 코인이랑 막 파파박 엄청 떨어졌거든요. 진짜 많이 떨어졌습니다. 헝다그룹 파산 신청했다. 근데 이거는 이미 파산한 거니까 비구이 위안도 파산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연쇄도산 하는 게 좀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가 헝다가 한 2년 동안 잘 버텼죠. 그래도 어찌어찌 버텼는데 이미 파산했습니다. 파산 신청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차례는 비구이 위안이 될 수 있죠.
근데 비구이 위안은 얼마 못 버틸 수도 있어요. 헝다가 금방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살려주지 않는 한은 비구이 위안도 같이 망하지 않을까. 그럼 중국 경제가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거든요. 네, 이거를 시진핑이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쟁으로 타개하면 진짜 좀 큰일 나거든요. 좀 안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또 준비해야 되니까, 네, 현금 보유하고 위기 관리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